이어서 갈 부분은 290페이지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이에요. 자, 여기 봐봐. 예전에 선생님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이 매 순간 방출하는 에너지의 얼마나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요? 얼마나 되느냐? 20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20억 분의 1. 이게 만약에 20억 분의 1이 아니라 2억 분의 1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다음 주에 못 만난다. 응? 그지? 응. 그만큼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단 말이야. 그지? 태양이라고 하는 건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계 유일의 항성. 지호, 항성의 영어로 뭐야? 난 말이야. 있을 줄 알았지? 응? 내가 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겠어? 그렇잖아. 응? 태양계 유일의 스타란 말이야. 이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스타야. 응?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스타라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 스타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스타라고 하는데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응? 예를 들어서 스타 강사. 난 아니잖아. 대답 잘해라. 스타 강사. 난 아니잖아. 응? 지금 정한이 표정이 그렇지. 당신은 아니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 어? 그래도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응? 몰랐어? 네이버는 다음 검색하면 나와요. 아시겠죠? 못 믿는 눈치인데? 야, 씨, 너 내봐.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아무튼 나와요. 쪽팔려 죽겠어요. 사진이 약간 조작돼 있어가지고 깎고 뱀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쌤이 저기 재정과 수업한 학원에서 그 짓을 해놨어. 허구많은 사진 중에 그 사진도 올라왔더라고. 자, 아무튼 스스로 빛을 내야지 항성, 별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단 말이야. 생성한단 말이야. 어디에서? 태양의 중심 핵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 우리 통합과학 제일 앞에 얘기할 때 우주의 탄생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지? 빅뱅이 있고 나서 시간이 막 흘러서 3분 정도 됐을 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이대로 치면은 75%는 수소고 25%는 헬륨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무려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수소가 대략적으로 74%, 헬륨이 대략적으로 24% 정도 유지해서 이때에 비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수소와 헬륨이 아닌 다른 원소들은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지. 지금 뭐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뭐 탄소 성분이라든지 어디 뭐 책상을 구성하는 금속 성분인 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여기 들어간 애들인 거야. 오케이? 지금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냐? 별의 구성 원소는 거의 99%, 100번 양보해서 98% 정도, 이 정도는 다 뭐야? 수소와 헬륨이야. 그러니까 태양도 중심 핵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쫙 끊어가지고 이렇게 태양의 중심 핵, 여기를 복사층, 여기를 대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핵 복사층 대류층에서 수소가 약 74%, 그냥 다 빼고 할게. 수소가 한 75%, 헬륨이 25%의 비율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의 중심 핵의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몇 켈빈? 1500만 켈빈. 글자 왜?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대류층은 얼마나 되느냐? 한 만에서부터 5800 켈빈 수준밖에 안 된다고.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버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를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태양에서는 중심 핵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 여기서 생산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면 이쪽에서 애들이 막 대류가 일어나고 이때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과정이 지금 써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290쪽에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가 한 75%, 헬륨이 한 25% 정도 됩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1500만 켈빈인 초고온으로서, 물론 태양보다 중심 온도가 더 높은 별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태양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수소와 헬륨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로 일어난다. 존재한다. 플라즈마 상태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돼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상태라고 써 있는데, 온도가 수만 켈빈 이상 돼버리면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도 태양의 대기에서도 아주 소량이지만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굉장히 큰 별들은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태양 에너지의 생성, 요게 지금 별표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고요. 이때 약간의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좀 줄어들어. 대략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0.7%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요때 질량, 요거 4개의 질량에 비해서 0.7%면 1000분의 7인 거 알지? 1000분의 7 정도 줄어든단 말이야.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요거를 우리 태양이 뿜어내는 빛과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요 식은 되게 유명한 식이죠, 그지? E는 mc 제곱.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 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원이라고 하잖아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 저렇게 바뀐다. 자, 지금 여기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빨간 공 4개가 주황색 공 하나로 바뀌는 과정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써 있습니다. 그림 바로 위에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질량이 감소하는데, 이때 감소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이다. 됐지? 지금 여름에 햇빛 받으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지? 그게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이라고요. 사실은 20억 분의 1도 안 되지. 지구가 받는 게 20억 분의 1이니까 우리 동네가 받는 건 훨씬 적겠지. 응? 근데 그게 만약에 20억 분의 한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죽자는 얘기지. 그지? 그만큼 에너지, 실제로 그 에너지의 수십억 배만큼이 매 순간순간 태양이 뿜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자, 그게 핵융합, 수소핵 융합 반응이고요. 자, 이제 밑에 B. 이런 태양 에너지,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막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디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지구가 그 에너지를 그대로 튕겨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 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B 밑에요. 전환되어 축적된 후에 니네들도 지금 니네 몸속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지. 그 밥 먹었다는 얘기 쌀을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쌀은 광합성에 쓸 거 아니야. 이봐, 따지고 보면 다 이거야. 선생님, 저는 쌀을 안 먹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 소고기 먹었다고 쳐. 그럼 소가 사료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풀 뜯어 먹었을 거 아니야. 풀이 갖고 있던 에너지 소가 받았겠지. 그럼 풀은 광합성에서 에너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엔 태양에서 오는 거야, 결국. 응?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지금 니네 자라는 애들인 거야. 응? 자부심을 가지라고. 응? 태양의 에너지를 내 몸에 다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좀 뿌듯해 보이는데 이것들은 표정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알았어?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애들이란 말이야.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로 바뀌죠.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소리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생물들은 빛을 내기도 하지. 또 막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을 뿜어내는 뭐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빛을 내기도 하잖아. 그지? 또 전기로 만든 새끼들 있지. 전기뱀자고 막 이런 애들. 다양하게 바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순환. 참고로 지구 안에 돌아다니는 에너지 중에서 99%가 넘는 양이 근원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데 지구에서 돌아다니는 에너지 중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이제 밀물썰물 일으키는 조력 에너지 정도 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 합쳐봐야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10,00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쌤이 아까 태양 에너지가 99.9% 넘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쌤 말한 숫자는 지구과학 1에 나오는 숫자라서 쌤은 그 숫자를 옛날에 외우고 다녔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12.6 곱하기 10의 8제곱 뭐 와트라면은 뭐 지구 내부 에너지는 5.4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다 써있는 숫자들이 있거든. 얘는 그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태양 에너지가 99% 훨씬 넘는다. 자, 지구에서의 에너지 순환 봐봐.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 잘 보면 지구가 여기 봐 4분의 1 구의 형태로만 그려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적도 쪽이라고 돼 있고 저 위에는 극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흡수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로 해석을 하고요.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뭐 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방출하는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상황이 다르지. 고위도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중에 보면 얘가 더 많다고, 그지? 근데 저위도는 어떻게 돼요? 저위도는 하는 거 잘 봐. 저위도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단 말이야. 쌤 지금 뭐 했어? 여기를 글씨를 더 크게 썼지. 흡수건 방출이건 무조건 여기가 더 많아. 근데 여긴 얘가 이만큼이고 얘가 이만큼인 거야. 근데 위에는 흡수하는 게 이만큼인데 방출한 건 이만큼인 거야. 어딜 봐도 여기가 더 많아 무조건.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얘는 죽으란 얘기지. 여기는 더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지구 자체에서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림 속에 써 있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지구는 위도별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차이가 있어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 이유는 지구는 둥그니까. 그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고위도로 이동하여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쌤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편서풍 파동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어? 찬 공기 내려오고 더운 공기 올라와서 서로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땐 더워지고 이땐 추워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겠지만. 알겠냐? 자, 오른쪽에 이번엔 탄소의 순환. 탄소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고요. 탄소 원소기호 뭐야? C잖아, C. 응? 탄소의 순환이 왜 중요하냐? 유기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입니다. 유기물 구성의 기본 원소. 탄소. 이게 대기 중에는 뭐로 존재합니까? CO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수권에서는 뭐로 존재합니까? CO3- 또는 HCO3- 같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지각에 존재한다. 지각에 존재할 때는 CaCO3 같은 탄산염 광물, 석회암 같은 것들 탄산염 광물로 존재한다든지
석유나 석탄 같은 탄화수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탄소 여기다 들어가 있잖아. 탄화수소는 CXHY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X, Y의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메테인, 뷰테인, 펜테인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봐. 태양 에너지는 탄소를 매개로 하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 탄소를 중심으로 놓고 이게 물 속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계속 바뀌는데, 얘가 대기 중 CO2가 될 수도 있고 대기 중 CO2가 탄산이온이나 중탄산이온, 탄산수소 이온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온의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쌤 말한 내용 써있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태양에너지와 함께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된다. 이 양분으로 저장되는 거는 뭐야?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생물 속에는. 그죠? 그래 안 그래? 또 생물체의 유해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탄소를 매개로 전환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결국 다 근원이 뭐란 얘기야? 태양에너지란 얘기야. 오른쪽 페이지,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태양에너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되며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고 지표면에서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일으킨다. 지금 생명체 에너지원 쪽으로 좀 많이 얘기해봤고요. 그죠? 태양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양분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된다. 그 유기양분이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양에너지가, 태양의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뀐 게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상현상, 태양열에 의해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됐다가 비나 눈이 되어 내린다. 그럼 태양의 열에너지가 구름에 거기 봐, 위로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다. 아까 쌤 오는데 12시 10분 현재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설주의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원래 눈이 많이 오는 동네란 말이야. 그리고 또 어제도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9시 뉴스 한참 보고 있는데 뭐 그냥 눈발 조금 날리긴 했잖아. 서울 지역에서는. 그죠? 그냥 눈이 좀 왔네? 그 정도인데 쌤이 한 달쯤 전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내설악의 백담사라는 절을 잠깐 갔다 왔거든. 그냥 가서 그냥 차 한잔 마셔봤어. 이렇게 막 그냥 집에서 차 끌고 나가서 달리다 보니까 거기 가고 있더라고. 집에서 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가지고 갔다가 그냥 거기서 쌍화차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 지역이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라고 하거든. 거기서 이제 무슨 터널 하나 지나가면 속초 나와. 이시경 터널이라고. 응? 터널을 막 넘어가기 전이고 그 황태 막 말려놓은 데 많이 있는데 본 적 있어요? 없어? 하긴 너네 뭐 부모님 여행 가는데 차에 실려가면 거의 다 시체가 돼서 가니까. 그지? 의식 불명인 상태로 간 다음에 눈 떠보면 도착돼 있지? 오다가 나 좀 풍경을 좀 보란 말이야. 하여튼 그걸로 유명한 용대리라고 있어. 응? 처음 들어? 전라북도 인제군 용대리. 나중에 남자들은 이제 거기서 총 들고 한 1년 정도 서 있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꼴짜기에 패스트푸드점이 은근히 많아요. 왜? 군인들을 위해서. 자, 아무튼 어제 거기에 어제 밤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적설량 69.7cm, 67.9cm가. 하여튼 뭐 한 70cm 왔더라고. 눈이 70cm. 본 적 있어? 눈 70cm면 지금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근데 적설량이 그 측정된 게 70cm면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1m 정도 온 겁니다. 어?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단 말이야. 서해상에 눈이 많이 오는 이유는 그 아까 말한 찬 공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열과 수증기 공급받아서 밑에 바닷물은 한 10도, 7도, 8도인데 위에는 영하 40도짜리 공기라서 밑에서 강제적으로 수증기가 딸려 올라가면서 다시 응결돼 버린다고. 이게 우리나라 서쪽 해안 지역에 영향을 준다고요.
사실은 수도권도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서해바다가 있잖아, 그죠? 수도권도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서해바다를 요 정도 지나오는데 이쪽 전라남북도 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서부터 바다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바다를 되게 먼 길을 지나온다고. 그러니까 열과 수증기 공급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애들한테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서울에 눈이 이 과정으로 눈이 서울에 5cm 오면 이 동네는 30cm 온다고. 근데 아까 말한 강원도 거기 용대리는 여기거든. 여기 태백산맥 넘기 전에 산 넘기 전에 수증기가 높이 딸려 올라간 공기가 또 응결돼서 많이 내리는 거야. 응? 근데 웃기는 거는 여기 일본은 또 어떨 것 같아? 동해바다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좀 엄청 내리죠? 여기 5cm 내리면 여기 3cm 내리고 여기 1m 내립니다. 응?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고층 건물 잘 안 짓잖아. 지진 때문에.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 니네 알다시피 그 프로펠러 달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파란색 그 이 새끼 이름 뭐냐? 걔네들이라든지 아니면 짱구 같은 거 보면은 웬만하면 아파트가 안 나오지. 다 주택이지.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는 웬만하면 맞는데 바깥쪽으로 열리면 눈이 쌓여서 안 열릴 수가 있대요. 응? 마당에 있는 집이면 모르는데 일본에 이제 보통 평범한 집들이 평범하기보다는 조금 열악한 집들이 거의 문 열고 나오면 도로 같은 그런 집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밖에 눈이 1m 쌓이면 문이 안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대. 그만큼 눈이 많이 내린다고요. 이런 게 기상현상에 의한 얘기예요. 이것도 태양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화석연료. 생명체 유해는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석탄들 대부분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들이 땅 속에 묻혀서 어느 정도의 변성작용을 일으킨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에 활용하기도 하지. 태양전지, 그지? 응? 태양광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발전?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원리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뭐 최신 것도 아니야. 선생님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빛 받으면 계산기 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있었으니까. 응? 굳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되죠. 형광등 밑에 놔둬도 들어오잖아. 계산기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태양에너지가 전환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풍력, 수력, 태양광, 화력 얘네들도 결국엔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다. 그지? 자, 개념 속속 볼게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의 초고온으로 수소와 헬륨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태양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2번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OX.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 모두 때문에 틀렸지. 아까 말했지만 한 20억 분의 1 정도밖에 못 온다고 얘기했고요. 태양에너지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에서 생성이 된다. 맞고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원자핵, 즉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좀 더 무거운 헬륨. 수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냐? 헬륨은 원자량은 수소가 1이고 헬륨은 4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수소는 양성자만 1개. 양성자건 중성자건 그냥 1개면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놓으면 돼.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으니까 1.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 이렇게 해서 좀 더 무거운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3번 자연현상에서 태양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이렇게 연결하면 바람은 역학적 에너지로, 광합성은 화학에너지, 비나두는 역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지. 자, 넘겨서 역시 내신 탄탄에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1번은 중요라고 안 써있죠. 292쪽에 2번 부터 한번 보면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업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에너지는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 되면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고 이 에너지는 요 과정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지?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태양의 중심 핵에서. 참고로 별의 중심 핵에서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살아있는 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중심 핵에서 이런 일이 하려면 조건이 온도가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게 말한 사람을 골라보래요. 철수, 태양 에너지는 핵 융합 과정에 의해 발생해. 오케이. 맞는 말인데 참고로 해야 될 내용. 핵발전소에서는 핵 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핵 분열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핵 분열. 되게 재밌는 게 핵 융합에 의해서도 질량이 줄잖아. 핵 분열에도 질량이 줄어. 이건 밖으로 빠져나간 애들 때문에 주는 거야. 응? 그걸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핵 분열.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핵 융합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건 아직도 연구 단계입니다. 응? 자, 아무튼 1번 맞았고, 기억 철수 맞았고, 0이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 핵의 양은 점점 줄겠지.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는 줄고 헬륨은 늘어날 거 아니야. 태양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짓거리를 한 지가 50억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억 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핵 속에는 수소가 사라지고 헬륨만 가득 차게 될 거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 그죠? 40억 년? 그게 뭐 우리랑 상관이 전혀 없는 숫자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거의 한 화성 궤도까지 다 먹어버리고 태양에 나중 아작이 나겠지. 그러든지 말든지. 자, 민수.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큽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질량이 더 크단 말이야. 요게 되면. 응? 요거보다 요게 조금 줄고 그 줄어든 게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답은 철수 혼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또 이거라서 선생님 그냥 써둔 거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맞지? 이게 일어나는 곳은 태양의 중심 핵입니다. 참고로 태양의 표면은 한 5800켈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충분한 온도가 될 수가 없어. 틀렸고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맞습니까? 네. 답은 기억 디귿. C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8번 갑니다. 그림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적도 쪽에서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극지방 쪽에서는 어떻다 그랬지?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긴 여기가 더 많다 그랬고, 그래서 이쪽에 남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전달해 준다 그랬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극에서는 에너지가 남고 틀렸네. 극에서 에너지 나오면 큰일 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다. 답은 디귿이지. 이런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가 된다. 근데 이제 해소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9번. 탄소 순환의 일부래요. 탄소 순환. 지금 A에 들어갈 게 뭐고 B에 들어갈 게 뭘까? A는 CO2입니다. CO2 대기 중에 탄소. 그 다음에 B는 뭘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거니까 C6H12O6 포도당 정도 되겠지. 자, 그러면 A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됐다. 맞았고요. B는 광합성이다. 맞지?
화석연료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된다. 오케이. 가끔 책들마다 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땅속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데 석탄을 과거에 살았던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석탄은 퇴적암이라기보다는 변성암에 더 가깝습니다. 뒤로 넘겨서 11번. 그림 가는 식물의 광합성을. 11번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뭐야 이거? 해바라기. 광합성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바람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녀석인 거고, 이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장치가 되겠죠. 장치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지?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고요. 나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잘 안 한다 그랬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의 근원 에너지는 모두 태양 에너지다. 맞아요? 네. 정답은 기영님 디귿. 자, 이제 또 1등급 도전 문제로 가봅시다. 1등급 도전 문제. 1번은 다시 한번 또 쓰면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 그지? 델타 MC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 분열 과정이랬어요? 핵 융합이랬어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수소 핵 융합 반응.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6000 켈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약 1000만 켈빈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1500만 켈빈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디귿이지.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항성으로 태양 중심부에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 수소와 헬륨은 표면에서가 아니라 중심 핵에서, 그죠? 중심 핵에서, 중심부에서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표면은 6000 켈빈이 채 안 되는데 중심부는 1500만 켈빈. 어디가 온도가 훨씬 높아? 중심부가 높고 온도가 높아야 플라즈마 상태라는 거,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도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 자, 헬륨이 원자번호 몇 번이야? 2번. 몇 족이야? 18족이란 말이야. 그지? 18족이든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지?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거나 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려고 하는데 1000만 켈빈 이상의 고온이 돼버리면 그 안정한 18족 원소들도 전자를 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겨버린다. 알았죠?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실온의 기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온. 실온이 몇 도야? 정하나. 실온이 몇 도야? 실온? 그냥 실생활 온도라는 뜻이야. 한 20도 안팎? 야, 20도 안팎에서 이게 일어나?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이거 창문 옆에 밖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지금 왠지 한여름에 더우면 되지 않을까요? 시끄러. 100도짜리 사우나 가도 택도 없어. 1500만 켈빈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끔찍한 비유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1500만 켈빈에 노출됐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찍 소리도 못 내고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고통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없을 무로 바뀌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체로 바뀌는 거야. 알았죠? 자, 답은 디귿입니다. 디귿에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겁니다. 정답은 디귿이고. 3번.
다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랍니다. 일단 물의 상태 변화, 수증기의 상태 변화가 있어야겠지. 바닷물이 대량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열되고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가 대기로 상승한다. 대기로 상승한 수증기는 냉각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눈과 비로 되어 지표로 내려온다. 또 옳은 거래. 태양에너지가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 과정이다. 맞죠?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이런 것들은 다 태양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맞고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의 열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 비가 내릴 때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자 올라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로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로 답은 기억 디귿. 자 4번 그림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과정이랍니다. 기억은 뭘까? 물에 증발하고 연결된 거 보니까 기억 자리는 열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야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고 돼 있어요.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광합성으로 바뀐다? 태양의 빛 에너지. 그러니까 니은은 빛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화력 발전, 디귿 전구, 태양 전지, 디귿 전구,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디귿 전구니까 디귿은 전기 에너지가 되겠네. 그죠? 마지막에 물의 증발, 구름 생성, 물이 증발 열방, 물이 증발해서 구름 생긴 거면 구름은 뭐가 되는 거야? 리을은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자, 기억은 열 에너지, 니은은 빛 에너지다. 맞았고요. 디귿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디귿은 전기 에너지가 돼야겠고, 발전기에서는 발전기 뭔지 알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 전기 에너지로. 됐지?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면 미래를 위한 에너지라고 나옵니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 뭐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자고. 뭘 언급을 해놨는지. 3.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자, 거기 핵심 찾기에 보면은 화석 연료의 문제점 써 있고요. 핵,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도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다고 써 있고, 조력, 파력 발전의 장단점, 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 연료 전지 정도 되겠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참고로 어저께 쌤이 아까 그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 뭐 69.7cm 왔다고 할 때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냐면 갑자기 그 탤런트 박진희라는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을 쓰는 전기 자동차 쓰다가 최근에는 수소 자동차 쓴다고 하면서 수소 자동차를 막 되게 소개하는 그런 잠깐 짧은 코너가 나오더라고. 근데 수소 자동차가 바로 이 수소 연료 전지자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가 연료로 공급이 돼. 수소가 연료잖아, 그지? 이거를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반응 아니냐? 산소랑 반응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산소랑 반응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의 동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건데 얘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거지. 그 차 자체에 발전기가 달려있는 거야. 근데 그 발전기에 쓰이는 연료로 수소를 넣고 이 수소 자동차는 타면 탈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지금 1시간 동안 운전했기 때문에 공기를 얼만큼이나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기여를 했다. 계기판에 다 뜬대. 그래서 뿌옇게 돼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 수소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넥소라는 차밖에 없거든. 딱 봐도 그거더라고.
현대마크 뿌옇게 나네. 딱 봐도 현대마크게 뻔히 보이던데 뭐 그냥. 응? 자기네 차 넥소인 사람. 차 이름이 NEX5야. 약간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 애매한 사이즈의 차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수소 충전하는 데가 아직도 좀 많이 보급이 덜 돼가지고. 자, 아무튼 요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요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저 뒤에 298쪽에 나옵니다. 자, 296쪽 한번 볼까요? 화석 연료. 생명체 유해가 땅속에 묻힌 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아까 얘기했죠? 그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되겠고요. 얘네들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아까 쌤이 얘네들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탄화수소라고도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 다 C하고 H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지? 참고로 얘네들은 연소를 시키면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물이라기보단 수증기라고 하는 게 낫겠지. 연소니까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뭐 온실기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응? 자, 볼게요. 지질지대에 식물이 매몰된다. 바다나 호수 속에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이 가라앉는다. 그 위에 점토 등이 섞여서 퇴적이 된다.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는다. 그 오랫동안 열과 압력에다 써 변성. 그러면 고체 상태의 석탄이 되던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더 열과 압력 받아서 액체처럼 돼버리면 석유. 그리고 그 석유층 위에 빈 공간에 석유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가 가득 차면 그거를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집에서 써 안 써? 뭘 안 써? 집에 가스레인지 쓰죠? 그 천연가스예요. 액화천연가스 줄여서 뭐야?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LNG 처음 들어? 응? 참고로 쌤네 집은 도시가 아니라서 LNG를 못 쓰고요. LPG를 씁니다. LPG는 뭘까요? Liquefied Petroleum Gas.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 응? 참고로 LPG가 좀 더 비쌉니다. 응? 이 시골이라서 LNG 공급이 안 돼서. LNG는 보통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잖아. 그지? 쌤네 집은 주방 밖에, 창고 밖에 나가면 아까 저기만한 주상변압기보다 더 큰 가스통이 뒤에 또 마당 뒤 뒷마당에 있어. 가끔 지나다 보면 쫄려. 이거 터지면 뒤진다. 근데 뭐 터질 일이 있나? 자, 아무튼 그런 애들도 화석연료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천연가스는 LNG라고 불리는 거.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CH4. 자, 주성분이 CH4인데 얘기 나온 김에 LNG는 주성분이 CH4가 주성분이고요. 선생님의 집에서 쓴다는 Liquefied Petroleum Gas는 C3H8과 C4H10의 혼합기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가 뭐냐면 프로페인, 얘를 뷰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듣죠? 여러분들 용어로 쓸게요. 부탄가스. 응? 근데 문제는 니네 이거 못 사죠? 마트 가서 부탄가스 주세요 그러면은 왜? 흡입하게? 그러잖아. 청소년 구입 못하는데 지금 만약에 마트 가서 부탄가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저기 있어요 얘기할 거 아니야 직원이. 그지? 근데 만약에 뷰테인 가스 좀 주세요 개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맞대요. 표기법이. 이것도 옛날에 프로판 가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판. 이것도 지금 표기는 메테인.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 메탄. 지금 이거 안 씁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거 씁니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혹시 이 강의를 보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응? 근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대학생 돼가지고 MT 갈 때 큰 마트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부탄가스 주세요. 안 터져. 이거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맥스 부탄 거기 나오잖아. 응? 그때는 부탄이라고 해야지. 그때 가서 뷰테인이라고 하면 따당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럴 수 있잖아. 집에서도. 응? 캠핑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야 재진아 저 부타카스 좀 찾아봐. 뭐요? 부타카스만 꺼내봐 시키야. 뭐라고요? 뷰테인이 맞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시겠죠. 아 새끼 과학학원 보내놨더니 그래도 좀 배우는 게 있네. 두 번째는 그래도 잘났다 이 새끼야. 어? 이게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나오시겠죠? 내가 보기엔 뒤에 게 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이런 화석연료의 문제점 아까 썼지만 CXHY라는 탄화수소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연소시키게 되면 공통적으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발생한다고. 그 외의 성분 때문에 또 부가적인 물질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매장량이 한정되어 언젠가는 고갈될 에너지 자원이다. 이거 니네 초딩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 여기서 내가 음모론 하나 얘기해줄게. 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화석연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듣는 게 이런 얘기잖아. 언젠가는 고갈될 에너지 자원이다. 들어봤지 이거? 몇 년 뒤에 고갈된다고 니네 배웠냐? 대략. 숫자 본 거가 제일 만만한 게 한 3, 40년 지나면 고갈된다. 짧으면 2, 30년 지나면 고갈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우리 그냥 공통적으로 한 30년 지나면 고갈된다 라고 배웠지. 그지? 그렇게 배워본 적 있지? 승재 있어 없어?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뭔 줄 알아? 나 초딩 때도 30년 지나면 고갈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 딸도 지금 그렇게 배우는데 니네하고 쌤딸하고 나이 차이가 한 4, 5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 뭐 걔하고 니네는 그렇다고 치는데 나하고 니네하고 뭐 동갑이야? 아니잖아. 뭐 웃어 웃기는. 그냥 겉보기도 뭐 비슷할 수도 있. 미안해요. 자, 좀 무리수였다 이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저 까놓고 얘기해볼게. 그냥 뭐 어차피 뭐 이 바닥 다 까니까. 선생님이 중학생 때 80년 아이씨. 1900 하여튼 뭐 나 초딩 때 영화 본 사람 혹시 그 서울에 본 사람? 참고로 나는 그때 살아 있었어. 참고로 그 상황이 일어날 당시에 나는 유딩이었어요. 그리고 난 서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어요. 응? 그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상황일 때가 나 6살 때. 참고로 관악구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겠지 밤새. 그지? 당연히 나는 알 리는 없지만. 그리고 나 초딩 때 대통령이 전두광이었어요. 나 초딩 때 가운데 없는 사람. 하여튼 뭐 그 시절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근데 그때도 석유가 3, 40년 지나면 고갈된다 그랬어. 지났거든 3, 40년. 그렇잖아. 예를 들어 내가 5학년 때가 85년인데 그때 기준 생각해봐. 아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40년 전으로 돌려볼게. 1983년. 그해 내가 3학년이었고 내 기억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 63빌딩이 개장했어. 그리고 500원이 동전으로 바뀌었어. 내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난다. 얼마 조금 전까지 생각났어. 500원이 동전으로 바뀌었고 64빌딩이 개장을 했고 프로축구가 처음 생겼어요. 참고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기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도 학교 다닐 때 3, 40년 지나면 석유 고갈된다 그래서 이미 지난 3, 40년 지났거든. 근데 고갈이 안 되잖아. 기름값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고갈되기 직전이면 기름값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값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 선생님 차 경유차인데 오다 보니까 저기 서울 변두리 쪽에 구리 쪽 지나오는데 1,400원대가 있더라고. 지난주만 해도 1,600원대였거든. 이제 갈 때 거기 기름 넣고 갈게. 아무튼 아니 기름이 고갈되면 점점점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뭔 지랄이야? 그럼 옛날에 선생님은 거짓말 배우는 건가? 아니 다 맞아. 니네도 3, 40년 뒤면 고갈된다는 말이 맞고 나 때도 맞아. 그럼 말이 이상하지.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땅속에 기름이 저장돼 있으면 옛날에 빨대 꼽는 기술밖에 없었어. 빨대 꼽아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거야. 응? 근데 지금은 무슨 기술이냐면 이 지층 곳곳에 석유들이 퍼져 있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 사이에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흙들을 싹 긁어서 기름만 쫙 훑어내고 흙 다시 버리는 기술이 있어. 응?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뭐냐면 옛날에는 채굴을 할 때 돈이 안 돼가지고 채굴을 안 하던 것만 생각하면 고연연대 빨대만 뽑는 것만 생각하면은 3, 40년 뒤에 고갈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또 니네가 이걸 쉐일 오일이라고 부르거든. 그 쉐일이라고 하는 퇴적암 속에 박혀 있는 기름을 빼내는 기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연장된 거야. 거기다가 또 최근에 발견된 그 당시는 그때 당시 존재하던 유전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도 발견된 유전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지난주에 가지고 뭐 중국에서 확인 안 되지만 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곳이 또 발견됐다며? 응? 걔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주 사기를 쳐대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발견되는 거, 또 기술의 발달로 등등등. 그래서 또 3,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그냥 막 쓰면 돼. 알았어? 응? 자, 그렇다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또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하며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혹시 석유 가격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석유 가격이 내가 알기로 지금 $100가 좀 안 되거든? 근데 $100가 얼마큼의 $100냐면 한 드럼통. 드럼통 아니야, 드럼통. 드럼통이 200리터거든? 200리터거든? 한 드럼통. 드럼통 뭔지 알지? 큰 거, 애들 키만한 거. 그게 200리터인데 그 200리터를 1배럴이라고 불러. 들어봤죠, 여기서? 배럴당 얼마, 배럴이 한 드럼통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이 내가 알기로 한 $100 조금 안 되는 한 $80 안팎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가 6학년 때 딱 중1 때 그쯤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 내 기억에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알면서 석유값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싼 적이 없었어. 그때 정말 쌌어. 내 기억에 $17였어. 엄청 싼 거지. 물론 물가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주유소 알바를 한 일주일 해본 적이 있거든. 대학생 때 방학하고 그냥 알바나 해야겠다고 일주일 정도 주유소 알바다가 바로 과외가 들어와가지고 때가 쳐버렸는데 편하게 벌어야지. 왜 주유소에 추운데요? 그때 주유소에 있을 때 기름값이 기억나는 게 $700원이었거든. 물론 물가도 지금도 쌌지만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알다시피 석유값이 기름값이 계속 막 널뛰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차 같은 경우도 비싸게 낼 때는 1,900원에 넣다가 지금은 또 1,500원에 넣고 이제 생각해봐. 2,000원짜리가 1,500원 되면 이거 엄청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2,500원이면 엄청 뛴 거지. 그지? 김밥 한 줄에 3,000원 받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4,000원 받는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2,700원 받아. 말이 돼? 이게 지금 얘기되어 있는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석유 생산하는 애들이 가끔씩 석유 감산 이런 얘기 해버리지. 이런 건 이제 사회랑 연결되는 거라서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석유 때문에 전쟁도 하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이거를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무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참고로 이 얘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인데 여기 봐. 요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신에너지는 옛날에는 사용하지 않던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재생에너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응? 이게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아니야. 응?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쓴 거를 다시 재생해서 쓴다. 어감상 느낌이 그렇잖아. 그게 아닌 거라고.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소스가 전혀 없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야?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고갈되겠니? 지구상에서 계속 돌고 돌고 수력이 고갈되겠어. 또 밀물썰물이 사라지겠니? 갑자기 다리 뿅 사라지면서 갑자기 밀물썰물이 안 생겨. 그래서 조력 발전은 끝났어.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재생에너지가 되는 거야. 지열 발전, 응?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거를 재생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이제 신재생에너지인데 요 에너지 개념상으로 좀 구분하라고요. 이런 걸 쓰는 게 낫다. 자, 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발전 방식 핵발전. 얘기는 아까 많이 했죠. 그 전에도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뭐 할 때?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원리 뭐라고 써있니?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쭉 써 있습니다. 그죠? 물을 끓이고 그때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전자기 유도. 그죠? 밑에 써 있잖아요.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핵의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림 봐. 핵분열되면서 중성자가 막 3개씩 나왔지. 한 개의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핵에 충돌시켰더니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3개나 나왔지. 잘 봐 여기. 내가 한 개를 쐈더니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중성자가 3개 나왔어. 그럼 중성자 번호를 매겨볼게. 1번, 2번, 3번. 1번이 쟤 하나 건드리고 얘 하나 건드리고 3번이 하나 건드리면 또 저쪽에서도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럼 또 3개. 또 3개, 또 3개. 잘 봐. 한 개가 3개를 만들고 3개가 9개를 만들고 9개가 27개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몇 단계 이루어지면 연쇄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나단 말이야. 그러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개를 쐈을 때 한 3개가 발생했잖아. 중성자 그지? 한 2개 정도는 야 너 놀아 이 새끼 하지마. 일하지 마.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한 개만 가지고 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어봉이라든지 감속제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 이게 계속 뜨거워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열 에너지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어봉이라고 하는 건 야 중성자 3개 나왔어? 너 두 놈 일로 와. 제어봉에 들어가서 죽어버려. 반면에 이때 발생한 열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에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도 있어. 이게 바닷물이야. 그걸 감속제라고 불러요. 무슨 제? 감속제.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감속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적당히 일어나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바닷물 이용합니다. 냉각수라고 그러지, 냉각수. 그래서 핵발전소는 다 바닷가에 있어요. 별일 없으면. 응? 육지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육지에 있으면 또 이제 사람들 사는 데에 가깝고 또 물을 얻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한강 이 정도면 상관없는데. 또 제어봉은 뭐라 그랬어요?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감속제로는 주로 바닷물 많이 쓰고 제어봉으로는 카드뮴이나 붕소 같은 원소를 가지고 씁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물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핵 융합로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지? 핵분열로 같은 거 그죠? 그 속에 막 제어봉 이런 거 들어있단 말이야. 물속에 잠겨있는 이유가 뭐라고? 식혀주는. 알았지? 지금 쌤이 핵발전 얘기하면서 감속제하고 제어봉 얘기한 이유가 과정은 너무 뻔해.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로 물 끓인다고 뻔한 얘기잖아. 근데 어디 가서 핵분열에 대한 얘기 좀 안다 그러면 감속제하고 제어봉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장점과 단점. 장점은 어때? 이산화탄소 발생 안 시켜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일 싸. 가격이 제일 싸다고. 연료비가 저렴하고라고 돼 있지. 그래서 우라늄 1g이 석탄 10톤인가를 대체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싸대. 응?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핵발전 얘기합니다. 단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큰일 난다. 사고 나면. 그지? 역시 얘도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매장량 한계가 있고요. 응? 그래도 몇백 년 쓰는데 아직 지장 없답니다. 우라늄 매장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라늄 매장량이 그렇게 적은 나라는 아니라서 거의 우라늄 수입할 일은 별로 없대. 물론 순도가 높은 우라늄을 수입한 경우는 있긴 하겠지. 응? 그지? 뭐 우리나라가 과자 만들 줄 안다고 해서 외국 과자를 수입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응?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 막대한 피해, 또 방사성 폐기물. 예를 들면 이것도 방사성 폐기물도 이렇게 표현해. 고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은 뭐야? 핵연료봉 이런 것들. 아예 대놓고. 근데 저준위 폐기물은 뭐야? 그 과정에서 일했던 사람들 옷, 장갑, 모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주로 어디다 폐기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시멘트, 콘크리트 때려 부은 다음에 그지? 또 나무로 둘러싸고 해가지고 저쪽에다 보관을 하죠. 응? 그냥 저쪽에 어디 이상한 창고에다 보관합니다. 그 창고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 있어? 그걸 방패장이라 그래. 방패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방패장이라고 하는데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경주 사람들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니네
뭐 종합운동장 지어줄게, 공원 예쁘게 지어줄게, 그리고 보상금도 좀 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 전라북도 부안 쪽이랑 경주랑 서로 경쟁 붙어서 자기네가 유치하려고 방패장을 방사성 폐기물 우리가 보관할 테니까 우리한테 그걸 만들어줘라. 이게 나중에 경주가 이겨가지고 경주 쪽에 그렇다고요. 자, 297페이지 갑시다. 그런데 가보면은 이 얘기 좀 되나 모르겠는데 의외로 도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와 이런 촌동네 이런 것도 있어. 대표적인 게 경북 울진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어딘지 대충 알지. 강원도 바로 밑에. 울진군이 인구가 내가 알기로 5만 명이 안 되거든. 근데 울진군에 가면 해양수산과학원 바닷가 쪽에 굉장히 넓은 공원들이라든지 뭐 케이블카라든지 막 이런 되게 뭐 관광시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골 군에 이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아. 그리고 뭐 바닷가에 모노레일도 막 연결돼 있고, 응?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거기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가 울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응? 그거 짓는 대신에 이런 거 해줄게 이런 거지 뭐. 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니까. 쌤도 언제 가봤냐면 작년 가을인가? 재작년 가을인가 딸내미 데리고 그냥 둘이서 우리한테 뭐 놀으라고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딸내미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쪽에 한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울진 쪽을 쫙 투어를 했거든. 근데 와 이렇게 조그만 동네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애들 그 견학하고 경험, 체험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데가 많더라고. 생각해볼게 이제 이유는 그런 거지. 자, 297쪽 태양광 발전 줄 거세요.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 뭐로 만든?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광전 효과라고 써주시고요. 무슨 효과? 광전 효과.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건 나중에 물리 쪽에서 하도록 하시고요.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태양전지 내부에 전자가 생긴다. 이 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하면 기전력, 기전력이 전압이야. 지난번에 유도 기전력 쓴 거 알지?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 장점 뭐야? 고갈될 염려가 없죠. 재생에너지, 무슨 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유지와 보수가 간편하다. 단점은 뭐야?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아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다. 특히 또 흐린 날은 전력 생산량이 확실히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발전만 100% 쓰지 않아요. 전기 공급 받는데 태양광 발전이 일반적으로 보조 장치. 샘내 집 같은 경우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조야. 그래서 그거 걔가 생산하는 전기 요금만큼 까고 전기 요금이 나와. 그래가지고 샘내 집은 전기 요금 되게 조금 나와. 한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는 집도 아니지만 거의 1년에 7년 12개월 중에서 10개월은 전기요금이 10,000원 나와. 근데 지난달에 요금이 많이 나왔어. 내가 전기 히터를 엄청 틀었거든. 라지히터. 응? 틀어가지고 막 방 온도가 26도가 되게 만들어놓고 자고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전기요금 좀 많이 나왔나 봐. 내 얘기 했나? 그랬더니 3만 얼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라지히터에 더 사려고 내가 얘기했지. 그 다 까고 나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그리고 요새는 안 나와. 요새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 태양광 발전 장치 시골 가면 많거든.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보는 게 태양광 발전기, 태양광 패널 쫙 해놨는데 소음도 난대. 그 발전기 옆에 소음도 좀 들린다고 하더라고, 시골에. 자, 그다음 풍력 발전.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고, 바람이 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뭐가 발생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지?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도 장점 싸다, 뭐 간단하다. 단점에 뭐라고 써있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치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요. 소음 얘기 나오고 있죠? 또 풍력 발전기의 새들이 병신 같은 새들인 거지. 이거 왜 봐서 달라지고 있지? 내가 풍력 발전기를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쳐다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새가 그 근처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라도 새가 가가지고 거기다 충돌한다.
병신이 지금 그 바보 아니야? 왜냐면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가보면 알겠지만 슝 되게 느리게 돌기 때문에 모르지. 기류에 말려 들어가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쌤 개인적으로 그 별 보러 다닐 때 이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은근들이 많아요. 그 별 관측하는 장소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곳이라서 제일 괜찮은 데가 강원도 평창에 600마지기라고 청옥산 전망대라고 가보면 풍력발전기가 한 10대 정도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해발 1200m까지 차가 올라가거든. 나중에 여름에 별 보러 갈 때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도 풍력발전기 있는데 그렇게 빨리 돌진 않거든. 봐서 알 거 아니야. 자, 개념 쏙쏙 볼게요. 2번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OX. 화석연료는 전 세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맞아요? X.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언젠간 고갈. 그렇지.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땅속에 생명체가 땅속에 묻힌 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 제일 만만한 게 연탄 같은 것들인데 연탄 뭔지 알지? 고깃집 가면 있는 그걸 무연탄이라고 부르거든. 응? 우리나라는 이제 무연탄 매장량이 많은데 강원도 남부 지역이나 아니면 저기 정은이네 동네 그쪽 동네 가면 좀 무연탄 매장량이 좀 많은 지역인데 언제적에 만들어진 거냐?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이야. 거의 고생대발 그쯤에. 응? 그만큼 걸려야 이런 연탄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아무튼 오랫동안 맞는 말이 되겠고 2번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의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두세 개 정도의 중성자와 함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3번 각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 1번은 태양 광발전이에요. 그죠? 2번은 풍력발전이 되겠고 3번은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는 무슨 뜻이라고요? 고갈될 염려가 없는 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성으로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봐봐 여러가지 재생에너지에 보니까 태양열, 지열,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써있지 이 중에 지금 우리가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뭐 있을 것 같아? 전부 다야. 응?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발전 쓰고 있고요. 대부분 태양광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마그마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지역, 대표적인 게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열 발전하고 있단 말이야. 응? 또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물 끓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것도 뭐 작정하고 한담 하는 거고. 또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저기 브라질 같은 데서 되게 유명하게 쓰고 있는데 농작물을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거야. 응?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옥수수. 옥수수를 재배를 해.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넓은 초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옥수수를 수확을 해. 식량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로 수확을 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발효시켜. 발효시키면 뭐가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지지. 그치? 비슷한 원리야. 이거를 발효시켜가지고 천연 에탄올을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어낸다고. 그 에탄올을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야. 순도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브라질의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는 소형 택시들 같은 경우 이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쓴대. 기름 대신에 에탄올을 넣는 거야, 알코올. 근데 그 알코올을 옥수수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야. 그럼 걔도 에탄올이니까 아까 말한 C, 탄소와 수소 위주로 돼 있어. 그럼 연소시킬 거 아니야, 엔진 속에서? 그럼 또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지? 그럼 그 이산화탄소를 또 옥수수가 광합성할 때 또 먹어? 그럼 또 옥수수가 열려? 그럼 또 발효시켜? 일부는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일부는 자동차 연료로 넣고 계속 돌고 돌리는 거야. 이래서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 또는 바이오 디젤 이런 말 쓴다고. 자, 왼쪽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생물 유기체가 아까 말한 옥수수 같은 것들이야. 응? 니네 옥수수를 연료로 쓰는 고깃집 가본 적 있냐?
선생님 신혼 때 우리 선생님 살던 신혼집 옆에 가까운 곳에 있던 그냥 숯불갈비집이 옥수수를 연료로 쓰는 데였거든. 근데 지금은 또 막 찾아보면 또 별로 없더라. 내가 왜 기억하냐면 고깃집 가서 이렇게 좌식으로 내 테이블에 앉아서 소고기 무한리필집이었거든. 그랬는데 여기 알잖아. 이렇게 푹 들어가지고 이렇게 번호 올릴 수 있게 불판 있고 여기 가스 들어가는 약간 은색 뚜껑 같은 거 지금 열면 가스 들어가는. 근데 가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열면은 알지? 그 배분 조절하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뚜껑이 또 있어. 은색으로. 근데 위에가 이렇게 뻥 뚫려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속에 뭐가 있는데 옥수수가 들어있는 거야. 뭐지? 하는데 불 세기 조절하는 걸 들렸더니 옥수수가 줄어드는 게 보여.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게 옥수수가 한 알, 두 알씩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스파크만 짝짝짝 일으켜서 불 붙여주고 나면 옥수수가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야. 연료용. 그래놓고 그 옥수수 은근히 화력이 좋더라고. 그래서 세게 하면 옥수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느리게 하면 옥수수가 좀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옥수수가 은근히 화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고기 구워 먹었다니까? 응? 그런 것들 연료로 쓰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재생에너지 아니야. 웃기는 거는 되게 우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널리 퍼질 줄 알았거든? 없어. 이해를 못하겠어.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 아예 연료용 옥수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옛날에 대학생 때 했던 장난질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장난으로 선생님 동아리가 문학 동아리였거든. 응? 내가 얘기는 했었지 예전에. 문학 동아리는 거의 다 이과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문과 애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과학 지식이 좀 딸려. 내 기억에 이과가 한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 동아리 구성인원이 한 3, 40명이라고 치면. 그런데 내가 장난으로 그때 불문과 여자인가? 얘한테 야 그거 알아? 새우깡이 차세대 연료인 거? 그랬더니 얘가 왜? 새우깡 화력 장난 아니야? 가지고 내가 새우깡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정말이야?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내 속으로. 나중에 보니까 땅콩도 장난 아니게 불 엄청 오래 붙어요. 땅콩 완전 기름덩어리인 거 알아? 응? 땅콩에 철사 틱 꼽아가지고 불 한번 라이터에 붙이고 나면 정말 오래 붙어 불. 거의 횃불 수준이야 횃불. 응? 내 말은 뭐냐면 이 옥수수 같은 경우도 불 붙이면 화력이 장난 아니란 얘기야. 응? 내 기억에 그것도 있었어. 양파링 알지 양파링. 양파링도 기름 덩어리라서 불 되게 잘 붙거든. 양파링에 라이터를 불 붙이면 불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저거 같아서 썩 컸어. 손가락 넣었다 뺐다. 어? 그렇다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뭘 해보기 쉽게 그걸. 어? 그러다가 그 옥수수에 불 붙여서 고기 구워 먹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당시. 그렇다고 지금 새우깡은 농심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만들어지니까 재생에는 그러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표 속에 있는데 재생에너지에다 써 고갈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등등. 장점 뭐라고 써있지? 자원고갈 염려가 없다. 지속적인 공급, 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단점 뭐라고 써있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배출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밑에 이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이것도 지금 재생에너지인데 조력발전하고 조류발전의 차이가 뭘 것 같아? 조력발전은 댐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위치에너지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이 댐이 없이 물이 밀물 썰물 때 들락거리는 그 과정에서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건 조류발전이라고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댐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이 바닷물 수위가 달라버리면 이거는 조력발전인 거고, 수위 차이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고 물속에 프로펠러 달아놓으면 그건 조류발전이라고 합니다. 파력발전, 파도가 칠 때 해수면 변화로 생긴, 옛날에 파력발전은 물 위에다가 부표를 띄워놓고 봐, 파도가 치면 얘들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전자기류를 일으키는 건데 이게 내구성이 떨어져요. 파도가 너무 세게 치고 나니까 이것들이 점점 마탱이 가가지고 뭐 1년도 못 쓰고 마탱이 가고 새로 갈아야 되고 발전기를.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거 써요.
파도가 치면 공기실 내부에 있는 물도 출렁거릴 거 아니야. 그 영향 받아서. 그래서 여기 봐. 지금 공기실 내부에 있는 물이 올라가면 공기가 밀려나가. 수면이 내려가면 공기가 빨려 들어와. 그러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프로펠러를 돌려버리는 거야. 거기 발전기라고 써있지. 공기 흐름. 공기 흐름에 의해서 이 구조물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지. 파도가 직접 때리는 것보다. 그래서 나름 내구성이 좀 있어서 거기 장점, 연료비 안 듣는다. 양쪽에 다 써있어요. 연료비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없고 또 파력 발전은 방파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점 뭐라고 돼 있니? 뭐 내구성에 대한 얘기 막 써있죠? 그지? 또 기후와 파도의 상황에 따라서 써 있습니다. 뭐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연료전지 발표합시다. 수소에다 동그라미 쳐. 연료. 일반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쓰고 있는데 메탄올이나 천연가스를 쓰기도 해요. 아무튼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건데 자 원리 그냥 쭉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산화되어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 그랬지? 그치?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라 그랬고 산소랑 반대라 그랬어요.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고 수소이온이 된다. 그럼 수소이온은 전해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액체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것 따라서 무슨 극으로 가? 플러스 극으로 가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른다. 되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다시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면서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물 생긴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이온들의 이동이 생기고 이온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로 자동차 엔진 아니라 모터를 돌리는 거지. 모터. 알겠지? 그리고 나서 나오는 노폐물로 물이 나와요. 이건 실제로 십몇 년 전에 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좀 연구 단계에 있을 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본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공장을 견학을 갔어. 배기가스 나오는 그 아주 뒤에 뒷공문이 부분 있잖아. 거기서 액체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컵으로 그거를 봤더라고. 물이라고. 그래서 거기 연구원이 그 우리나라 패널 그 아마 김용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김용만한테 마셔보라고 이거 순수한 물이라고. 아니 안 먹지. 너 와서 먹겠니? 그지? 그랬던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 일반 전지와 수소 연료 전지는 뭐라 했지? 일반 전지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건데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거야. 둘 다 전기를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느냐 아예 충전을 해놨느냐 이런 차이인 거라고. 일반적인 충전하는 게 일반 전지, 일반 전기 자동차라면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라는 연료를 공급받아서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하는 그게 훨씬 더 싸게 맥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충전만 하면 되니까 일반적인 전기차가 충전하는데 좀 걸린다며.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30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완전 없는 상태에서 완충하려면. 근데 수소 자동차는 수소 충전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린대. 완충 5분 만에 충전하고 되고 그렇게 충전하면 어제 본 거야. 60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우와 수소 충전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뒤에서 태클을 딱 걸어놓지. 그런데 수소를 딱 꼽으면 5분 만에 충전이 되는데 줄 서야 돼. 1시간 동안.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충전기 앞에 가서 딱 꼽으면 5분 만에 충전이 되는데 그 충전하기 위해서 줄 서 있어야 된다니까. 응? 왜냐면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서. 내가 알기로 성북구에는 아예 없어. 성북구청 정도 하나 있을걸? 우리나라 구별로 하나도 안 될 거야 아마. 성북구 없을지도 몰라. 우리 동네 아니나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곳은 저기 서울시청 앞에 있는 곳 광화문 쪽에 어디 하나 있다고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데 중에 하나가 경기도 하남 쪽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있습니다. 동선이라서 내가 아는 거야. 거기 가스 충전소, 기름 넣는데 수소 충전하는 데 다 있더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장점, 단점 얘기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적정 기술 써있잖아. 거기 봐봐.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다 라고 써있지. 뭐 현지적으로 써있는데 얘 봐봐. 얘 생명 빨대. 빨대가 물을 말 그대로 그냥 필터링하는 응? 옛날에 그 저기 나오지 않았냐? 뭐지 그거 아씨.
김병만 나오는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나오지 않았나 이거? 생명빨대 또 무슨 컵 같은 것도 있었잖아. 그지? 응? 또 큐드럼 뭔지 알아? 큐드럼? 이렇게 돼가지고 물통인데 물통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야. 그리고 끈 연결해가지고 지지직 끌고 갈 수 있게. 그 많은 양의 물을 적은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 알잖아. 그 오늘도 시우는 물 한 컵을 얻기 위해 2km를 걸었어. 이거 나오잖아. 가끔씩 보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Q자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지지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야. 큐드럼이라고 부릅니다. 페트병 전구, 그 다음에 항아리 냉장고. 항아리 냉장고는 항아리를 바깥쪽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 항아리를 축축하게 해가지고 밖에서 물이 증발하면은 안에 있는 물이 시원해지게 하는 원리. 그 저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가죽 물주머니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가죽이 축축한 상태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안쪽에 있는 물의 열을 뺏어가니까 물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페달 세탁기, 와카워터탑 같은 경우는 이게 뭐더라? 이것도 역시 물 정화하는 장치야.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상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4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신에너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의 재생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자, 5번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 높이 차. 그럼 조력발전. 무슨 발전? 조력발전. 파도가 칠 때 해수면 상승 하강. 파력발전. 6번 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금 수소 연료전지니까 맞지? 수소라고 하는 연료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최종 생성물은 물이다. 맞지? 연료 고갈에 문제가 있나요? 수소는 수소가 고갈될 일이 없어요. 왜요? 우주의 75%는 수소. 실제로 예전에 JTBC 뉴스 광고에 한 3, 4년 전이긴 한데, 지금은 내가 JTBC 뉴스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때 아까 말한 현대자동차에서 그 수소차를 생산하면서 그 JTBC 뉴스에 아예 대놓고 협찬한다 봐. JTBC 8시 뉴스 나오기 전에 항상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봐봐. 우주의 75%는 수소. 그 무한한 에너지를 땡땡 자동차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수소 고갈될 일 없어요. 자, 뒤로 넘겨서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 전지 실험. 물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거 알죠? 그지? 백탄 두 개의 위쪽을, 백탄이 뭐냐면 석탄 같은 거야. 숯. 백탄이 전극 역할을 하여 전지에 연결됐을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이 백탄을 담근 후에 건전지에 연결하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 그리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건전지를 떼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불이 켜지는지, 켜지겠지 뭐. 그죠? 자, 해석 1. 건전지의 역할은 물 전기 분해하는 에너지 공급하는 거고,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포는 이거 중3 때 배웠죠? 기체 반응의 법칙인가? 무슨 그런 법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2배, 부피가 또 2배 많죠?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광 다이오드에 불 들어오는 까닭은 요거 줄거려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가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으면 이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가 이거란 얘기죠. 그지? 연료전지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밑에 정리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도 실험해오는 백탄 대신에 연필심 가지고 똑같은 짓거리 한 겁니다. 연필심 중에 요새 1mm짜리 연필심 있잖아요. 그지? 몰라. 차푸심 중에 1mm짜리 차푸심 있어. 결론 똑같아요. 자, 확인 문제.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OX. 과정 2.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담근 백탄 담그는 거.
플러스 극에서 산소 맞지?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 맞아요. 1, 2번 둘 다 5가 되겠고 과정 3에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백탄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합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연결된 부분이라기보다는 플러스 극에서 연결된 쪽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과정 3에서는 마이너스 쪽에서 모인 수소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게 되면 이게 도선 따라 이동해서 플러스극으로 가니까 뭐 마이너스 극에 기포 발생할 이유는 없겠지. 그지? 뭐 전자 이동에 대한 얘기니까 X가 되겠고 과정 3에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 켜지는 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 이게 아까 수소 자동차의 모터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만 X가 되겠고요. 2번 수소가 공급되어 산화되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을 하고 지금 수소 연료전지 얘기예요.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또 반대 전극에서 전자는 산소,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마이너스 극은 수소의 산화, 오케이. 전자를 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과 함께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이산화탄소 뜬금없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와 수소이온과 전자가 반응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고 물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았지. 자, 아까 말한 그 적정 기술 얘기 써있네요. 생명빨대, 항아리 냉장고, 큐드럼, 그 다음에 와카워터 탑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물 생산하는 거네. 사막에서. 그죠? 근데 증발하는 물이 있겠어 이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는 동네인데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신 탄탄 문제 몇 개 하고 뒤에 1등급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303페이지 303페이지 2번 가와나는 두 가지 에너지 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석탄과 천연가스네. 이런 에너지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생성되므로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오케이. 땅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느리지. 그지? 우리가 지금 한 150년 만에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데 3억 년 걸렸다고. 뭐 적게는 1억 년. 이해는 틀렸고요. 디귿 맞았죠? 답은 기억 디귿. 그 다음 4번 핵발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네. 핵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는 우라늄이잖아. 우라늄도 광물이기 때문에 매장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물론 100년 넘게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디귿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므로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는 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7번 태양전지의 원리를 나타낸 거다. 그림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칸에서 위에 칸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태양전지, 태양광발전이라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이니까 기억 틀렸지?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 켜진다. 맞겠고요.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오케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9번 풍력발전기죠.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방식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환경오염물질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이게 저주파 소음이 들린대요. 쌤, 이 풍력발전기 바로 밑에서 한 5시간 있어봤는데 난 솔직히 못 느꼈거든. 근데 그 근처가 집인 사람들은 심각하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번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조력발전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조력발전소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내가? 성신여대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끝까지 가세요. 저 위쪽 말고요. 밑에 쪽으로. 그 오이도라고 있어요. 그죠? 오이도에서 내려서 버스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버스를 타면 버스 타고 한 20분만 가면 여기 나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좀 가기 편하죠? 아, 옛날에 버스 번호 외웠었는데 111번인가? 하여튼 그런 버스 있어요. 시화 나래 휴게소 가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이도역에서 타는 것보다
안산역에서 타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갈 일 있으면. 물의 역학적 에너지 이용한다. 높이 차이가 생기니까 맞는 말이지. 화력 발전에 의해 자원 고갈 뭔 소리야 이게. 전자기후도 맞지? 터빈만 돌리면 전자기후도야.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지금 쌤이 말한 이 시와호 사진이 14번 두 번째 그림이 있네요. 어느 방향에서 찍은 거지? 거기 지금 발전소 옆에 이렇게 볼록 나온 섬같이 생긴 데 있지? 거기 공원이야, 공원. 거기 가면은 약 25층 높이의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전망대 공짜입니다. 전망대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쫙 삥 돌면 그 바닥이 강화 유리로 된 데도 있어요. 알지? 올라가면 막 쫄리는 거.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뭔지 알지? 저 밑에 20몇 층 밑에 버스가 주차되는 게 보입니다. 발 밑에. 우리 딸이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자, 14번에 있어서 얘기해본 거고 13번. 그림은 파도로 인해 해수면 높이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거다. 파력 발전. 무슨 발전? 파력 발전. 근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맞지? 바람이 일으키는 거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제한적이겠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부드러운 재질?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기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답은 기억 니은. 뒤로 넘겨서 15번. 수소 연료전지의 구조와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거기 기역 방향으로 지금 왼쪽이 수소가 공급되고 있는 왼쪽에 기역이라기보다는 왼쪽에 그 수소가 공급되는 막대기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에 산소가 유입되는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수소가 공급되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산소가 공급되는 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기역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불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잖아.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겠지. 됐죠? 자, 수소는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된다. 오케이. 전자는 니은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이니까 기역이고요. A는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물 생긴다고 나왔죠? 오른쪽 아래에 노폐물로 물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만 뭐 그다음 느낌이.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1등급 도전 문제 307페이지입니다. 그림 가는 핵발전에 사용되는 원자로를 나타낸 거고 나는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왼쪽에 기역에 들어갈 게 중성자가 됩니다. 느린 중성자를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핵분열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또 기역, 또 기역, 또 기역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이런 애들을 이 정도 없애주기 위해서 뭐 집어넣는다고? 제어봉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고. 뭐 붕소라든지 카드뮴 같은 것들 이용하게 됩니다. 자, 가에서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 그지? 핵발전소는 핵분열이라고 그랬어요. 나에서 제어봉으로 기역의 속력을 조절합니까? 기역의 속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버린다 그랬어.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지? 속력 조절하는 건 감속제라고 합니다. 주로 물 쓴다 그랬지? 그지? 답은 기역, 니은 빼면 디귿이지 뭐. 나에서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아까 쌤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도 반응 후에 질량 준다 그랬지만 핵분열도 준다 그랬지? 그지? 핵융합, 핵분열 둘 다 질량 줍니다. 답은 디귿이 되겠고요. 2번 태양광 발전소와 주력 발전소 가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건설 비용에 비해 전기 에너지 생산 효율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왜요? 이거 지을 수 있는 장소도 거의 뭐 한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전기 에너지 생산 효율도 건설 비용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무 때나 전기 막 생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지? 주로 밀물 때만 쓴다고 합니다. 밀물 때만. 답은 디귿. 모두 재생에너지. 고갈될 염려는 없잖아요. 3번 왼쪽에 있는 건 조력발전, 오른쪽은 파력발전.
가는 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다. 시와호 조력발전소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발전기만 거의 한 200m쯤 될걸? 노란색 철 구조물로 쭉 위에 드러나는 게 한 200m쯤 돼요. 거기 2번에 있는 사진 속에 그 왼쪽 구탱이 이 정도 길이가 한 200m 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나름 색깔 좀 예쁩니다. 가보면. 자, 아무튼 소규모 틀렸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장소 선정에 제한이 있다. 파력발전은 파도만 치면 되는 거지. 조력발전은 이 높이차가 제법 커야 되니까 우리가 동해는 아예 불가능. 근데 파력발전은 파도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좀 입지 선정이 좀 쉽겠죠. 4번 디귿. 자, 마지막 4번.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철수, 영입, 인수가 대응하는 모습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다. 오케이.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었어요. 0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이온화돼서 전자를 내놓아. 그러면 그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랬지? 지금 0이까지 맞아요. 이제 민수 봅시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위에 그림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죠? 답은 철수 0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해봤고요. 뒤에 여러분들 중단원 정복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응? 다시 말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날 또 과제 나갑니다. 내가 까먹을까봐 문자 보낼 거야. 응?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 고생 많았고 쌤이 여태까지 우리가 수업 나갔던 내용 쌤 다 유튜브 다 올려놨거든? 오늘 거까지 올릴 거거든? 그거 내가 링크 좀 보낼 테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고했어요.